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신념은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신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엄청나게 익숙하고 그래서 진부하기까지 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하는가 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걸 결정짓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건 가능하고 또 어떤 건 불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신념이에요.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인 아이티에서는 동물의 뼈로 가리키는 주술사의 절대적인 힘에 대해 사람들이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술사가 가리킨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부두교 주술사가 일종의 처형의식을 거행하면서 동물의 뼈를 들고 한 사람을 딱 가리키면 지목당한 사람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죽는다고 믿습니다. 이건 흔히 IT 좀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릇된 믿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진짜 주범은 주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의 행위에 대해 확신, 즉 잘못된 신념을 지니고 있던 목숨을 잃은 그 사람 자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술사에게 지목된 이 사람과 같이 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부터 예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여러분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면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가장 강력한 신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는 어떤 새로운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의 이 질문은 이쯤에서 잠시 접어두고 이 확신으로 우리가 어떤 일까지 이룰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의 한계로 인해 1마일, 그러니까 약 1.6km를 4분 내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유명한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라는 기록으로 주파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던 이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로저라는 선수는 이걸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는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몇 번씩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했어요. 이렇게 하자 이 확신이 로저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렸던 바로 그 그림과 같이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을 현실화해낸 거죠. 그리고 로저 베니스터가 이 4분의 벽을 돌파하자 놀랍게도 이후 1년간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이 4분의 벽을 우르르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베니스터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꺼이 뚫고 나아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이 확신을 가진다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걸 해낸다면 그땐 여러분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저 베니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따라 그 마의 4분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보여준 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마의 벽이라는 건 사실 그냥 우리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계신가요? 그건 100% 신념의 문제입니다.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락슨물로 머리를 감으면 오래된 편두통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믿으면 락슨물로 머리를 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진짜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결국 뭘 믿느냐에 따라 삶은 비참해질 수도 즐거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 신념이라는 건 모차르트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정확히 반대로 신념이 없다면 너무나 충분히 가능한 일도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혹은 히어로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저자에 따르면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대한 확실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생각을 테이블의 윗면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다리가 없으면 테이블을 세워놓을 수 없겠죠. 신념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려면 생각, 즉 테이블에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리는 바로 경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아마 학창시절 성적도 좋았을 테고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과거의 경험만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저 베니스터처럼 상상력을 통해 아직 물리적으로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살면서 로저 베니스터처럼 마의 사분벽을 주파해낸 경험은 없었지만 원하는 것이 있을 땐 상상을 통해 항상 먼저 봤어요.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봤죠. 상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과 정확히 똑같이 이 상상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념이라는 거, 이거 진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다음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1.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예의 바르다. 2. 사람은 원래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사실 찾으려고만 든다면 사람은 원래 형편없다는 신념을 뒷받침할 경험이나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죠. 그런데 초점을 다르게 맞춰보면 사람이 정직하다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 진실일까요? 결론은 어떤 신념을 갖든 여러분이 선택하고 믿는 그 신념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념에 비해 뭔가 더 강력한 신념이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신념은 정도에 따라 의견, 신념, 확신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견은 순간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념은 다양한 경험이나 그 경험과 결부된 감정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의견보다는 훨씬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의문과 의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끝판왕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 자체를 지탱하는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으며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경우 분노하거나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강도 높은 감정이에요. 확신은 놀라울 만큼 강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요. 바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연구 사례입니다.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특징은 몸의 원래 주인인 오리지널 자아와 전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자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자아들이 생김새도 모두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이, 반대 성별, 청소년 특성을 가진 자아들은 흔히 발견되고요. 심지어 인간이 아닌 동물, 요정, 악마 자아도 발견되죠. 환자들은 본인의 머릿속의 내부 세계 안에 다른 자아들이 존재하고 내부 세계에는 자아들이 사용하는 각자 방이나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자아가 나오고 싶을 때 몸의 통제권을 가져간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 소재여서 아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은 아니실 겁니다. 이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 대한 연구 사례를 보면 신념이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환자들이 본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면 놀랍게도 신체적인 기능까지 현저하게 변합니다. 표정이나 목소리가 바뀌고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반대로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모든 현상은 환자의 확고한 신념에 기인한다는 걸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정말 수차례 말씀드렸던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데 주저합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은 실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그냥 계속 상상하고 결국 성공을 이뤄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또 한 번 다른 차원의 레벨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십시오. 유교 문화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겸손하라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코앞에 있는 일들은 잘해낼 수 있겠지만 한 차원 더 높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삶으로 바꾸는 데에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자 역시 저의 이런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와 성공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비관론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를 해요. 결국 비관론자들 중에는 이렇게 별다른 효과도 없는 노력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제 상황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정적인 동기부여, 추진력을 얻어내고 마침내 기술을 마스터하죠.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평가 덕분에 실제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 상태를 지나고 계신가요? 성공은 이 실패 상태를 거쳐야 고개를 내밉니다. 이 실패 상태를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울 찬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수정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비관론자 포지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성격에 고질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해버리는 걸 종종 목격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실패와 너무 단단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일시적인 실패 상황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피드백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의 그 실패 상황은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그 실패 상황을 빠져나가는 돌파구는 신념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의문을 제기해서 여러분의 그 낡은 신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뇌는 항상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던 스크루지 점검법을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여러분과 함께해온 그 신념으로 인해 과거에는 어땠었나요? 먼저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를 생생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또렷이 바라보십시오. 지금 왜 이렇게 일시적인 실패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지, 변해야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하고 무언가의 시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만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러분을 만나보세요. 지금과 완전히 동일한 그 신념을 지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흐르고 미래는 저절로 찾아올 겁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과 다를까요? 아니요, 정확히 똑같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좋은 예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해요. 지금은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미국 NBA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팻 라일리인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팀이던 LA 레이커스의 감독이던 라일리는 1985-86 시즌 정규리그에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명장 라일리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패 상태가 찾아온 거죠. 이때 라일리가 선수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정말 현명하면서도 기가 막힌데요. 다음 시즌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 각자가 크게 뭘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각자 지니고 있는 5가지 핵심 스킬들을 그냥 딱 1%씩만 향상시키면 된다고 한 거죠. 5가지 영역에서 1%씩만 향상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치면 5% 정도만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모든 선수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선수들은 각자 5% 향상에 힘을 쓴 것에 불과했지만 12명의 선수가 각자 제 몫을 다하자 팀 전체의 경기력은 60%나 향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단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냈어요. 그해 결국 NBA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 시즌에도 연이어 우승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라일리처럼 바로 그 실패 상태에 놓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라일리가 되었든 제가 되었든 여러분이든 그 누구에게도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막 대단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아무것도 못하죠.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목표에 맞는 신념, 그 신념을 먼저 탑재하십시오. 남들이 비웃어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비웃어야 이제 제대로 된 목표와 신념이 탑재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야 할 것은 1%입니다. 하루에, 한 달에, 분기별로 그 어떤 기준이 되었든 1%씩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신념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두 다리를 붙잡고 있던 현실적인 신념들을 멀리 하세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